네, 오늘 저는 이제 그 아이디어 콘서트 오늘 그 첫 번째 이제 강연을 맡게 된 박준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되게 편하게 가볍게 오늘 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할 제목은 아이디어로 도전하는 희망 창업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부제는 이제 1인 제조업이 시대가 열리다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하고 1시간 동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디어로 도전하는 희망 창업이라고 나온 이유가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대화를 나눠보고 한번 좀 같이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같이 우리 서로 좀 교감을 하는 그런 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보면은 첫 번째는 아이디어로 도전하는 성공 창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왜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가볍게 좀 먼저 다룰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1인 제조업, 오늘 우리가 제품 개발하는 거니까 제조업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제조업 창업을 하는데 요즘에는 보통 창업하시는 분들이 그냥 혼자서도 창업을 많이 하세요. 한 평짜리 사무실에서도 창업이 가능하고 그럼 물건 만들 때 뭐 몇천 개를 팔든 몇만 개를 팔든 작은 사무실에서 컴퓨터 하나 가지고도 제조업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럼 1인 제조업이 가능한 거냐,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두 번째에서 다뤄보도록 하고요. 듣고 넘어가네요. 네. 다음에 세 번째는 제품 개발이 적용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만약에 아이디어 제품을 만들게 됐을 때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만들긴 만들었는데 그럼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죠? 만들고 나서 뭐 판매를 한다던가 아니면 실제로 실생활에 사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제품 개발을 적용할 거냐, 크게 세 가지 정도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창업이 필요성입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기존의 창업의 문제점부터 한번 진단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창업이라고 하니까 참 추상적인데요. 어떤 걸 기존 창업이라고 제가 정의를 했냐면 그냥 그런 거죠. 여기서 편의점 같은 거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편의점 창업. 그리고 요즘에 제가 창업 같은 커뮤니티들 글들을 많이 보다 보면 주로 많은 분들이, 특히 젊은 분들이 창업하기 원하시는 1위 창업 분야가 어떤 쇼핑몰이었던 것 같아요. 쇼핑몰, 그리고 아니면 외식업, 점포 창업, 그리고 유통업, 이런 내용들을 제일 많이 하고, 아니면 이제 교육업을 한다던가 광고 홍보 사업을 또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케팅 대행업 뭐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런 류들이 창업류들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창업의 가장 큰 문제점들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좀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높은 창업 비용이 아마 맨 처음으로 좀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예요. 정부기관에서는 정말 창업을 많이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현실적으로도 창업을 계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많이 하고 있냐? 일자리가 없어서 창업하는 경우도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50대 창업률이 엄청나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주 높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지면 어쨌거나 돈은 한 몇 년 더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창업을 이렇게 많이들 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 홍대 상권에 저희가 여러 번 입주해 있지만 많은 점포 창업하시는 분들이 특히 가장 많이 겪는 게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여기 좀 악명이 높습니다. 홍대 상권이 요즘에 좀 크다 보니까 매년 임대료가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임대료 떨어졌다는 얘기 거의 못 들어보셨잖아요. 그건 아마 되게 구조적인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제가 경제학 공부하면서 그때 배웠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전국토에서 대지 있죠. 대지, 평지 가장 땅값이 높은 평지가 있고, 뭐 그린벨트나 산지는 땅값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면 평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상위 5% 정도가 거의 80% 이상의 평지를 지금 갖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상위 5%가 평지 80% 정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은 원래 잘 사는 분들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땅값이 만약에 떨어질 것 같으면 임대료를 낮춰야 되는데, 뭐 공실이 생기면 임대료 낮춰서 임대해줘야 되는데 임대할 필요가 없잖아. 돈이 많으니까. 버티고 있다 보면 계속 임대료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몇 달 냅두는 거죠. 분명히 땅값 떨어뜨리지 않고. 실제적으로도 경제학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임대료는 꾸준히 인상이 되고 있고요.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세금 및 공과금, 물가 엄청나게 상승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창업하신 분은 느낌이 오실 텐데 창업을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느낌이 안 올 겁니다. 어떤 것들이 물가가 오냐면 도시가스비, 전기세,
올해 한번 뉴스 기사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 20%씩 올랐습니다. 더 오를 예정이 있고요. 그래서 창업 비용이 자꾸만 늘어납니다. 매달 이렇게 내야 되는 금액이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근데 아마 이 두 번째에 대한 문제도 좀 클 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정보가 공유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눈높이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좀 적당하게 좀 그저 그런 제품들도 많이 팔렸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디자인도 기술이면 기술, 기능이면 기능, 디자인이면 디자인 그런 거 다 만족시키면서도 가격은 또 저렴하게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다 인터넷 통해 가지고 정보 검색하다 보니까 좋은 제품 또 만들려다 보면은 돈이 또 그만큼 더 들어갑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초기 여러분이 창업한다고 봤을 때 창업비 증가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 세 번째는 불확실한 매출 대비 높은 중조세 부담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어떤 의미를 드릴 수 있냐면, 여러분이 창업을 했을 때 바로 매출이 나오면 좋겠지만 매출이 발생을 안 하는 경우도 많죠. 생각보다 돈을 못 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돈은 못 벌어도 세금은 확실히 나갑니다. 사업자를 등록할 때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그것이에요. 여러분이 사업자 등록을 하면 바로 다음 달에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자로 내야 됩니다. 바로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금 매출이 없어도 최소한으로 내야 되는 금액이 거의 한 1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매달 15만 원에 곱하기 12개월 하면 18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돈 못 벌어도 180만 원은 내야 돼요. 두 번째는 돈이 발생을 하는데 그 나중에 여러분이 회계 처리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초기 창업 기업이 언제 회계를 다 하겠어요, 그죠? 그러면 세무회계 하려면 세무사무소에 가야 되죠. 세무사무소 최소 비상료가 5만 원은 넘고 보통 한 10만 원 정도 나가니까 그것도 1년 잡으면 120만 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는 금액이 300은 잡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임대료 이런 거 다 빼도 나간다. 그 준조세라고 붙였습니다.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에 준해서 내야 되는 그런 금액들이 꽤 많이 여러분들 곁에 존재하고 있더라. 그래서 창업 비용이 높은데 정보기관에서 창업하라고만 얘기한다고 해서 이거 해결해 줄 거냐 이거죠?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많은 회원들이 지난 거의 한 8년 동안 창업을 하다 보면서 느꼈던 것들이 이런 거예요. 중소기업청에서는 창업을 장려를 합니다. 창업 관련된 지원 제도들을 많이 이렇게 제공을 하고 창업하세요, 창업하세요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 조세 부담 기관들, 국세청, 그리고 4대 보험 관련된 그런 기관들, 거기서는 사업자를 등록이 되면 오케이 세금을 걷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먼저 하는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왜 그러냐? 매출이 발생 안 해도 내야 될 것들이 이렇게 존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창업을 한다고 하는 거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이건 뭐 기존 창업의 문제점이기도 하지만 앞으로도 개선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업을 할 때 해야겠다 생각하면서도 부담된다라고 만약에 느꼈다면 이런 부분들이 아마 존재할 것이다 라는 것들이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두 번째는 경쟁 구조가 많이 심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냐, 기존에 쉽게 창업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왜 쉽게 창업을 하겠습니까? 편의점, 유통, 광고공법 써놨지만 가장 자본금이 없어도 창업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거의 큰 돈 안 들이고 창업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 있어요. 쉽게 창업이 가능하니까. 대신에 경쟁이 심하니까 벌어가는 것도 없고 적자가 날 가능성도 크죠. 그리고 예전에 한 2, 3년 전부터 해서 어플리케이션 창업이 많이 떴습니다. 그래서 앱을 하나 만들면 큰 돈을 벌 것이다. 그런데 작년도 데이터를 보니까 국내에서 앱을 개발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회사들은 거의 없습니다. 국내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해외에서 이렇게 앱이 잘 팔려가지고 이렇게 유료 앱 같은 경우도 아까 요거 같아요. 소비자 눈높이가 높아짐. 그래서 초기에 앱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신기한 기능이다, 야 이거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은 어플리케이션도 대중화되고 모바일 게임 같은 거 하시죠? 카카오톡 같은 거 하면 연계된 모바일 게임 같은 거 보셔도 이젠 대기업이 들어와서 그거 하고 있습니다. 예전 초기에는 초기 개발자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좀 유료 판매도 하고 수익도 내고 그랬는데 지금은 기업체가 들어오니까 여러분이 창업자 입장에서 쉽게 하기가 애매하죠. 그리고 그런 부분이 존재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은 하나가 잘 되면요 비슷한 것들이 막 생겨버립니다. 정말 저는 한 3가지 정도 얘기 들어보면 예전에 소셜 커머스 사이트 하나가 잘 되니까 막 생겨나고 실제로 많이 안 쓰잖아요. 몇 개로 안 남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데이트 사이트 있죠. 소셜 데이팅.
그래가지고 막 소셜에서 내 프로필을 입력을 하면 관련된 그 서로 다른 이성을 찾아줘가지고 매칭시켜주고 유료 수익 받는 모델. 하나가 잘 되니까 막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엄청나게 날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으면, 예전에 그런 어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광고를 해주면요, 내 어플리케이션 들어오면 광고를 보면 적립금을 주는. 그래서 그런 어플리케이션에서 광고만 많이 보면 10,000원, 20,000원, 30,000원 계속 돈 버는구나, 그런 광고형 어플리케이션이 있었는데 지금 또 거의 다 망했어요. 많이 생겼습니다. 실제 많이 생기고 많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자꾸만 뭐가 하나가 잘 되면 막 붙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려워도 뭐 하나가 새롭게 런칭되면 막 붙는데, 이 업종들과 제조업이 차이점, 오늘 어쨌까지 제품 개발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얘기 드려보면, 이쪽 부분들은 모방하면서 베껴도 결론적으로 크게 보호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성공을 해야 되고, 근데 제품은 특허 같은 거로 보호를 받을 수도 있고요. 초기에 거래처를 잘 뚫어놓으면은 거기서 이렇게 네트워크 자동으로 이렇게 꾸준히 월 얼마씩 받는 그런 거래들이 형성이 되면 다른 기업들이 쉽게 못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쪽 부분은 아주 경쟁이 심합니다. 그래서 일반 서비스업이나 이런 어플리케이션 이쪽 부분들은 참 심한 구조의 문제점이 있더라, 그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 세 번째, 정부 지원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업을 장려를 하는데 부서별 분리주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이 창업을 할 때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금들이 제가 봤을 때 좋기 1년에 한 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럼 처음에 창업할 때 현명한 창업자라면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을 다 받아야 되거든요. 다 끌어받으면 2억 원 정말 돼요. 그리고 그 넘으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부서별 분리주의 때문에 이게 안 됩니다. 뭐냐면, 내가 초기에 무슨 뭐 사무실을 공짜로 임대받고 뭐 창업자금 개발비 얼마 받고 이리저리 자금을 막 받아야 되는데, 부처별로 방식이 다 틀리고 지원하는 절차도 다 틀리고 어려운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합적으로 그걸 지금 이해해서 창업하는 분들이 거의 안 계세요. 그래서 잘 받으면 2억 원씩 받을 수 있어도 몰라가지고 1,000만 원도 못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 그래서 정부 지원 정책에서도 조금 잘 만들어 놨는데, 이런 서로 부서별로 난 내가 맡은 것만 하니까 여러분이 일일이 한 10개, 뭐 5개, 10개 정부기관을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지원 사업을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불편한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좀 창업 시작할 때부터 좀 성공할 때까지 그냥 끝까지 한번 쫙 한 군데서 이렇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그런 시스템이 별로가 없고,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자금 세미나가 끝났지만 이렇게 들으신 분도 계신데 어렵죠? 대중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와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뭔가 좀, 그리고 홍보도 좀 아까 안 된 부분이 있고요. 홍보가 안 됐다는 부분들은 저는 제가 그 자금 부분에서는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 그거예요. 여러분에게 창업 자금이 뭐냐고 한번 여쭤보면, 실제로 인터넷 검색을 하든지 한번 해보십시오. 집에 가서 창업 자금을 검색을 하면요, 거의 대부분 대출로 나옵니다. 처음에 창업할 때 1,000만 원 대출됩니다, 2,000만 원 대출됩니다 써있고, 뭐 지식인 뭐 이런 데서 물어봐도요, 갑자기 답변들이 쭉 달릴 거예요. 어느 순간 어느 무슨 캐피탈입니다 등등등 해서 창업자금 드릴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창업자금을 그 대출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고, 실제로도 정부기관에서도 창업자금이라고 하면 대출로 정의하는 데가 꽤 많습니다. 왜 그러냐, 요 분야들은 대출이 창업자금이 맞거든요. 이 분야들을 창업하는 분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제조업은 틀립니다. 제조업은 여러분이 아이디어가 괜찮고 그 좋은 아이디어가 뭔가 좀 이 아이디어 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은 개발비를 그냥 거의 다 줘버려요. 그래서 굳이 그 대출을 받지 않고도 여러분이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데, 홍보가 부족한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품 개발 시간이긴 하지만 이 시간을 잠깐 내서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품 개발할 때 정말로 자기 돈으로 다 제품 개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아이템이 괜찮다고 확신을 하고 제조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뭔가 제품 만들려고 하시는 거니까, 그렇다면 정부에서 무료로 주는 지원 자금을 여러분이 당연히 받은 게 제조업에서는 기본 창업의 준비 사항이 되더라. 근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들이 되고 있어서, 창업하면 돈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 모방 제품 나오면 어떡하나, 대단히 많은 어려움들을 지금 겪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제조업을 창업을 해도 막 예전에 막 공장도 세우고 몇 억씩 든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시대가 환경이 좀 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좀 핫한 이슈가 아마 좀 3D 프린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3D 프린터 여기서 써보신 분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3D 프린터 얘기가 조금 많이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3D 프린트를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 사진 같은 거 하나 가져왔습니다만, 뭔가 간단한 아이디어 제품들은 그냥 여러분이 그 설계 도면을 컴퓨터에 집어넣으면 거기서 재료를 넣고, 프린터랑 똑같습니다. 프린터에 막 토너 있잖아요. 잉크 대신에 이게 다른 거 재료를 많은 재료들을 하나를 집어넣고, 카트리지에 집어넣고, 그리고 설계 도면을 집어넣고 뭐 플레이 버튼 누르면 쫙 하고 이렇게 제품이 나오죠. 그래서 간단한 제품들은 몇 시간 안에 나오고, 조금 부피가 큰다든지 복잡한 그런 제품들은 뭐 하루나 이틀 뭐 이렇게 걸려서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아이디어 제품을 쉽게 제작이 가능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프린터가 없었으면 어떤 시제품 제작 업체에 가서 많은 돈을 받기위해서 하나를 만들어도 그렇게 의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한 몇백만 원, 뭐 천만 원씩 들어가면서 이렇게 만들었다면, 지금은 요거 거의 재료비 그리고 기계 돌리는 값, 그래서 상당히 여러분이 그 크게 부담 없이 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고요. 그 다음에 1인 제조업이라는 주제와 함께 한번 느껴볼 수 있는 부분들은 제품 생산하는 거죠. 만드는 부분 외주 가능합니다. 맡겨가지고 외주 처리 가능하고, 판매하는 부분까지도 외주가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판매하는 것들조차도 판매도 한번 외주 주고 생산 외주 주면, 나는 여러분은 뭐 크게 할 거 없습니다. 그냥 컴퓨터 보면서 오늘 몇 개 팔렸구나, 오늘 여기 몇 개 들어가구나, 관리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1인 제조업이 가능한 이유가 컴퓨터 하나로 그 부분이 나오게 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품 판매를 전문적으로 대행해주는 회사, 그리고 제품 생산을 대행해주는 회사, 그리고 유통을 대행해주는, 물류 같은 걸 대행해주는 회사 다 있고, 솔루션이 다 나와 있는 그런 환경이 지금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죠. 국가전략산업이 제조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조업은 국가전략산업에 속해서 여러분이 제품이 만약에 수출이 가능하다든지, 그리고 기존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제품이 한번 냉정하게 봤을 때 이거는 수입을 많이 하는 건데, 여러분이 제품이 만들므로써 국산화가 됐다든지, 아니면은 몇십 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원천 기술, 이런 내용들이라면 전문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일반적인 제조업은 수출을 하든지 뭔가 국산화가 되든지 여기 거의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의 다 여러분은 아주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무슨 우리 점포 창업이라든가 아니면 유통, 도소매업 같은 경우는 전략산업에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국가에서 무료로 주는 지원금이 거의 대상이 안 되지만, 제조업은 그게 된다. 그게 가장 큰 차이가 될 수가 있고, 그것도 그런 자금을 받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냥 3D 프린터 나왔으니까 더 적은 금액에도 창업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이 창업을 할 때는 첫 번째, 뭔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여러분의 아이템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창업을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제조업이라고 해도요, 기존에 뭐 많이 나와 있는 제품들 있죠. 예를 들면 뭐 일반적인 유리컵, 그죠? 뭐 종이컵, 저 이거 제조할 거예요. 뭐 기존에 많아요. 이런 것들은 별로 지원이 안 되죠. 근데 뭐 특별한 무슨 컵 같은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이컵 같은 경우도 막 가끔 떨어뜨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종이컵에 손잡이를 달아준다고,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씩 좀 아이디어 하나 정도를 넣어주면 그런 부분들은 엄청난 지원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붙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가능하면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야 여러분이 적은 자본으로도 창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비단 내고 창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만 여러분이 준비하시면 되는 거예요. 뭔가 좋은 아이디어 하나만 여러분이 만드시면 되는 거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럼 도대체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는 게 뭐냐? 가장 간단하게 이 비즈니스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관련된 뭐 아까 종이컵 얘기 드리면, 종이컵이 있는데 종이컵에 뭐 사람들이 많이 떨어뜨린다, 그게 문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이컵은 어떻게 안 떨어뜨릴 수 있을까요? 그렇죠?
종이컵에 무슨 뭐 오돌도돌하게 해가지고 뭐 접착제처럼 해놔가지고 손에서 잘 안 떨어지게 만든다, 컵을 넣는다, 뭐 손잡이 만든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런 것들 기존의 제품들이 해결하지 못한 그런 게 있다면 그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본다 하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존의 문제로 접근했지만 두 번째는 기존의 제품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제품 중에서 여러분이 만들려고 제품이 뭐가 낫냐는 거죠. 디자인이 나은 거냐, 아니면 성능이 좋은 거냐, 뭐라도 나은 부분이 한 가지라도 있으면 그건 창의적인 제품을 우리는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 제품을 여러분이 개발하고 창업함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는 아이디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한 제품당 개발비를 5천만 원에서 2억 원. 이거는 초기 창업자에 대해서 창업 3년 정도 수준이 초기 창업자에 대해서 5천만 원에서 2억 원 수준이고요.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금액도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초기 창업 기업들은 대개 통상적으로 이 정도의 금액을 무료로 받고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저희 회원분들이 만들었던 아니면 아이디어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 부분 같은 경우 밖에 있습니다. 이따가 쉬는 시간에 바깥에 나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멀티탭입니다. 멀티탭. 그래가지고 기존에 여기 밑에 있는 게 멀티탭이잖아요. 막 밑에 선 맞고 받고 그러면 안 이쁘죠. 네, 이건 디자인 제품이에요. 그래서 안 이쁘니까 요 위에 여기 통이 있습니다. 요 멀티탭이 없어졌죠. 이 선들이 여기에다가 다 집어넣고 선은 요 맨 뒤를 쳐서 뒤처리하게 되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선 정리 깔끔하게 디자인을 하고 원하는 분들은 요거 하나 사면은 깔끔하게 아주 디자인된 멀티탭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올해 개발을 하셔가지고 이 사장님이 2월달에 회원분들에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셨고요, 직접. 그 다음에 나왔던 이 제품은 이제 태양열 발전기. 그래가지고 돋보기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태양을 쫓아다니면서 돋보기 통해서 이렇게 빛 받으면은 불이 한 번에 확 올라가잖아요. 되게 짧은 시간에 뜨거운 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태양열로 작년에 이분이 5천만 원 받으셨고 이분도 받으셨고.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거는 이제 미소교정기라고 해서 저랑 예전에 같이 같이 다른 이제 수업을 들어서 알게 된 이제 분인데 이빨에다가 이렇게 하고 끼는 거예요. 마우스 피스처럼. 이것도 밖에 있어요. 이 딱 끼시면은 그냥 여자분들 잘 못 웃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얼굴에 웃음기 나고 웃는 연습하라고 만든 거 10,000원입니다. 딱 밖에서 보시면 압니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10,000원이에요. 디자인으로. 이런 것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뭔가 좀 획기적인 기술부터 간단한 아이디어 제품까지 다 해결이 됩니다. 이거는 독서대인데 높이 조절이 돼요. 그냥 일반 독서대보다 높이 조절되는 거 한 가지가 더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키높이 독서대라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어렵지 않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어렵지 않다. 그리고 아이디어 제품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일생활에서 보는 거 말고 이렇게 산업용에서 쓰는 산업용 로봇 이런 것들도 아이디어 제품이 된다. 왜? 기존 제품과 뭔가 차별화된 것들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겠다 하는 얘기를 드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아이디어로 그러면 내가 창업을 한번 도전해보자. 그래서 1인 제조업에 대해서 한번 도전해보자 하는 내용으로 가져왔습니다. 원래 제조업이 정의를 제가 열심히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사전 찾아보니까 유형의 제품을 설계하고 디자인해가지고 뭔가 만들어서 대량 생산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대량 생산. 그래서 일반적인 제조업은 뭐 나중에 금형 같은 걸 만들어서 몇천 개, 몇만 개씩 이렇게 찍어내는 게 제조업이었습니다. 근데 기존에는 직접 공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찍으려면 공장 만들고 그 한 번에 이렇게 자동화 생산 설비를 갖춰서 만드는 게 가장 기본적이었는데 요즘은 그냥 외주 개발 맡기고 중국에 맡기기도 하고요, 한국에 맡기기도 하죠. 그래서 요즘에 많이 이렇게 제조업이 되고 있다. 그런데 제조업하고 유사한 부분 중에 하나가 수공예가 있습니다. 수공예. 손으로 하는 제조업들. 여자분들이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뭐 도자기라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수공하는 뭐 보석 세공 뭐 이런 것처럼 손으로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공예 분야 쪽이 많은데 이쪽 부분은 보통 대량 생산 기계를 통해서 대량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제조업보다는 지식 서비스업이라서 별도로 보통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3D 프린터 등을 이용해서 소량 생산을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다양한 정부 지원 자금으로 초기 창업 기업이 가는 부담을 많이 줄여준다. 이 부분이 좀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의 제품을 만들면 뭐 10,000개, 100,000개, 100만 개 이렇게 파는 것들이 중요했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고객분들이 등록비도 높아지고 요즘에 아이디어 싸움이잖아요. 옛날에는 막 저기 필요한 거 있으면은 이거 필요하다 그러면 몇십 년씩 쓰고 막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한 1, 2년 쓰고 바꿔버리고 또 바꿔버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량 생산, 뭔가 컨셉을 잡은 제품으로 소량 생산하는 게 최근에 트렌드가 되는데 그럼 제조비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3D 프린터 등이나 정부 지원 자금을 통해서 이용하면은 제조비를 확 낮출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제조업 창업할 때 내 돈 내고 창업하려고 하면 못하거든, 초기 창업자들이. 하지만 이런 걸 이용해서 한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또 3D 프린터를 찍으면 창업을 안 해도 여러분이 큰 부담 없이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만약에 창업을 하려고 하는 하나의 한 평짜리 사무실이 있다고 친다면 개발업체, 제품 개발은 개발업체에 맡기고 판매는 판매업체에 맡기고 그리고 보관해야 되잖아요. 제품 만든 것들. 보관은 물류업체에 맡겨가지고 계약하면요 시스템으로 탁탁탁 이루어지면 특히 판매와 물류는 아주 잘 연결이 되어 있고요. 개발 쪽도 보통 한 군데 개발업체에 맡기면 뒷부분까지도 다 연계해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형태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를 잘 만나는 게 중요하겠죠. 잘 팔아줄 수 있는 업체 만나고 잘 개발해줄 수 있는 업체 만나고 바가지 안 씌우는 업체 만나고 그러면 여러분이 충분하겠죠. 그럼 제조업 창업의 장점은 아까 기존 창업의 단점이 반대 부분입니다. 그냥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조 단가를 오히려 낮출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해오든지 3D 프린터 같은 걸 이용하든지 아니면은 정부에서 무상지원금 받아버리면 여러분이 그러면 단가 확 낮추는 거죠. 여러분 자본금 안 들고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틈새 시장을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이 틈새 시장 확보가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능하냐? 특허로 보호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럼 다른 제품들 들어오면 이거 내가 특허낸 거다 침해하지 마. 제품들 명확히 보호해줄 수가 있고 또 어떤 그 제품 쪽은요 거래처를 뚫기가 어려운 데들이 있어요. 화장품 같은 경우 하면 화장품 업체들 뭐 특정 그 제품 분야에 따라서 거래처 뚫기가 어려운데 한마디로 내가 뚫기 어려우니까 다른 기업도 뚫기 어렵다는 얘기가 되시죠. 그래가지고 한 번 자리 잡기가 어렵지만 자리 잡은 다음부터는 계속 서로 이렇게 업체들 간에 연결이 돼 있어서 그냥 몇 개 보내줘 알아서 보내줄게 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틈새 시장 나름대로 좀 치열한 경쟁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장점이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처음은 힘들어도 거래가 어느 정도 성사되면 안정화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장점이고요. 그리고 적극적 정부 지원 단순히 개발비만 얘기하진 않습니다. 단순히 제품 만드는 비용 빼고 그 다음에 개발된 제품이 유통 및 수출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정부에서 판매 부분도 지원이 들어가고요. 대출 같은 거 얘기했죠. 아까 점포 창업할 때도요. 여러분이 요 밑에서 뭐 내가 핸드폰 가게를 만들고 싶다. 뭔가 이렇게 점포 창업을 하면 아무리 많이 받아봤자 7천만 원 정도까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많이 창업할 때 받으시는 분들은 한 3천 정도 받습니다. 보면은 최대 7천이고 현실적으로 한 3천이에요. 점포 창업하실 때. 그런데 여기는 제조업은 보통 못 받는 분들이 5천 받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초기 창업 때 1억 받고요. 공장 설립하면 몇억 원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 대비 2배에서 5배 정도 자금이 지원이 나가는가.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국가 전략성. 국가가 전략적으로 지원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죠. 그러면 제품 개발하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제품화가 되느냐? 그냥 크게 중요한 것만 딱 한 장에 가져왔습니다. 설명드릴 것들이 많이 있지만 크게 중요한 것들만 오늘 가볍게 가져왔으면 가장 먼저 제품화에 위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거는 첫 번째 아이디어를 발상을 해야 되는 거죠. 창의적인 아이디어. 그래서 기존 거랑 너무 똑같으면 이거는 실제로 사업 성공하기도 어렵겠죠. 왜냐하면 기존 업체들 쫓아가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자본금이 얼마 없는 중소기업 또는 초기 창업자 아직 창업을 안 하신 분들이라고 봤을 때 기존 업체들하고 너무 차별화된 게 없으면은 여러분이 물건을 살 이유도 없고 기존 업체 중에 아까 종이컵 만드는 업체가 있다고 할게요. 그 업체는 이미 단가를 낮추는 방법들을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로 하려고 해도 나중에 단가 싸움에서 못 이기게 되죠. 그렇게 되죠. 여러분이 돈이 아주 많아야 이길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디어 여러분이 발상을 한 다음에 그거를 특허로 보호하는 게 1단계. 그래서
그래서 1단계로 여러분이 특허를 준비해주면 틈새 시장을 여러분이 적어도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 수가 있더라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사업성을 분석을 해서 이게 정말 모두 사업화가 될까 안 될까 분석한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왜 사업계획서 작성해야 되냐? 창업을 안 해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창업을 하든 안 하든 작성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일단 국가 지원 자금을 받아야 돼. 창업하는 분들은 아까 무료로 지원하는 개발 자금 받으려면 반드시 사업계획서를 써야 되는 부분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 그럼 나 창업 안 할 거야. 그래도 사업성 분석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뒤에 가면요, 여러분이 제품 만들었잖아요. 그럼 직접 한번 팔아보는 거예요. 근데 팔아보다가 안 되면 안 되는구나 하고 버릴 거예요. 그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는 못하지만 이거를 뭔가 사서 활용할 수 있는 기업에 파시면 돼요. 그것도. 그게 이제 특허거래, 지시재산권거래, 기술거래 이런 용어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지시재산권 열심히 만들어 놨으니까 업체에 팔아버리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도 우리나라에서 1억 원 이상의 특허거래는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 정도 소액 특허거래들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특허를 하나 냈다 그럼 한 2,300만 원 정도, 그렇죠? 그럼 간단하게 시제품을 하나 만들었다 그럼 한 500만 원 정도. 그럼 나중에 안 됐어 그러면 팔면 되잖아요. 소액거래 시장은 지금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용한다면 충분히 판매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다음에 확보된 자금으로 시제품을 개발을 해서 2단계에서 초기 판매를 시행을 하고요. 아까 제조업의 핵심은 대량 생산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높을 때 대량 생산 후 상품화하는 단계로 쭉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처음부터 대량 생산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실패하면은 다 내 돈 까먹는 거잖아요. 처음에 아이디어를 여러분이 잘 내는 게 정말로 중요한 거고, 특허 보호 같은 경우 잘 하시고 사업계획서 쓰셔서 국가자금 받고 그 다음에 제품 만들어서 판매 시행하면 이런 세 가지 단계로 아이디어 제품을 하게 되겠다. 근데 나는 창업하기 좀 어려워요 라는 분들은 적어도 국가자금 받는 건 좀 어렵겠지만 시제품을 만들어서 직접 한번 몇 개 팔아보고 거래를 하는, 특정한 기업의 그 성과를 가지고 프리미엄을 받고 오히려 특허 거래하는 것들은 창업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볼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품 개발이 적용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언젠가는 여러분이 생각이 든 아이디어 제품을 만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창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부담되는 부분도 사실이잖아요. 그죠? 이제 하실 분들은 명확하게 하시겠지만 아직 나는 창업하기에 조금 좀 부담이 되지 않나 싶은 분들은 그래도 제품 개발은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가볍게 시제품 제작을 해서 만들어 보자. 뒤에 뭐 3D 프린터라던가 뭐 일반적인 시제품 제작을 이제 뒤에 이제 오시는 이제 박성수 사장님이 따로 해주실 겁니다. 근데 가볍게 시제품 제작하는데 비용 정말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맘먹기에 따라서. 그래서 자꾸만 뭐 제품 제작이라던가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특허를 낸다든지 창업을 한다든지 뭔가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의지 문제가 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불확실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뭔가 새로운 걸로 도전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새로운 걸 뭔가 만들어보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창조할 때는 될까 안 될까라는 그 의심감이 제일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은 하는 사람이 주체적으로 의지가 필요해요. 근데 의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다면 시제품 제작도요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뭐 몇천만 원 다는 데도 있고 반대로 몇십만 원 해결해 주게 하는 데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식을 알고 그에 대해서 대응을 한다면 저렴한 가격에 여러분이 시제품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의지를 갖고 여러분이 뭔가 아이디어 제품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찾아보셔라. 그래서 어떤 데서 혹시 당신 아이디어 제품은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거기서 그냥 그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런 거냐? 뭐 때문에 그런 거냐? 그리고 뭘로 하기 때문에 비싼 거냐? 하나하나씩 물어보고 판단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 그런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좀 마련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제품 개발하시는데 아까 저기 멀티탭 보셨잖아요. 멀티탭 사장님 같은 경우도 생각했던 개발비보다 처음에 약속했던 개발업체와 약속했던 개발비보다 5천만 원 이상의 돈이 더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경험이 부족인 거죠. 개발 경험이 부족과 개발 지식이 부족,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많은 돈을 조금 더 오히려 좀 비싸게 이제 경험을 치르시고 이렇게 만드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제품을 여기 계신 분들이 몇 분이 만드실지 모르겠지만 만들다 보면은 그렇게 손해보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무지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생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품 개발할 때 가격을 여러분이 스스로 이 정도가 어느 정도가 적정한 건지 책정하고 그걸 가지고 협상할 수 있는 능력이 최소한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제품을 가볍게 제작하자는 얘기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철저히 여기 앞에 전제사항은 저렴하게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시간들 잘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만들었다면 인터넷으로 PR부터 시작을 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사이트나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제품에 대한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이렇게 같이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다못해 블로그 광고 수익 할 수가 있고 하다못해 여러분이 아이디어 제품을 누군가는 알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아야 되는 분들 만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는데 PR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PR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고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허나 디자인권 확보를 꼭 검토한다고 써 있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이 아이디어 제품을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한 가지는 내가 만든 아이디어 제품을 그냥 회사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회사의 특허와 함께 팔아버리는 거예요. 창업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거래를 통해서 푸는 방법. 그 다음에 내가 창업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정부 자금을 받아서 최대한 내 자본을 들이지 않고 창업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크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내 아이디어가 뭔가 창의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보호해야 된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특허는 아시겠지만 디자인권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왜 적어놨냐? 여러분이 한 게 뭐 이런 거 간단한 아이디어 제품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특허는 조금 비싸요. 한 100만 원이 넘어가죠. 초단비만 해도. 디자인권은 쌉니다. 30만 원 정도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능하면 디자인권 정도 혹시 특허비가 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외형에 대해서 보호하는 디자인권이라도 시작을 아마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있어가지고 가져왔는데 지금 여기서 보이는 게 경첩이거든요. 다음 주 세미나 때는 이거 사장님이 오실 거예요. 왜냐면 올해 이거 경첩을 만들어서 경첩이에요. 그냥 문에다 쓰는 거. 이거 경첩을 만들어서 지금 올해 5천만 원 지원금 확정이 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어떻게 지원금 받았는지 회원분들에게 좀 알려주시려고 오실 건데 이 경첩 이게 디자인권이에요. 그 디자인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디자인권이에요. 디자인권. 그래서 특별한 기술이 없어요. 경첩에 대한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특허가 아니라 단순히 외형과 디자인을 가지고도 여러분이 아이디어 제품 할 수 있고 이걸로도 5천만 원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특허나 디자인권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네. 그래서 디자인권하고 해서 그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허랑 디자인권이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디자인권 같은 경우는 외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특허는 뭔가 그 안에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돼요. 그 권리적인 부분의 차이. 예, 몇 가지 부분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일단 그 정도만 좀 생각해 보시면 먼저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기술이 있는 분들은 특허 내고 디자인도 따로 냅니다. 그런데 특허 내기가 좀 힘드신 분들은 디자인권이라도 먼저 내서 시작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바로 판매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든 제품들 한번 실제로 한번 이거 관심 있는 분들 사세요하고 하나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사업자 안 내고 먼저 반응을 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아이디어 제품이 정말로 많은 분들이 좋아할까, 정말 고객분들이 원할까 한번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봐서 사람들 반응 보고 비싸다 안 사요. 그런 의견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디자인이 이상해요. 그 의견 자체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의견도 가지고 한번 반응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 제가 8년 동안 저희 아이디어 클럽 회원분들 중에서 아이디어 많이 올리시잖아요. 그 아이디어가 크게 두 종류로 올립니다. 어떤 걸로 올리냐면 하나는 그냥 단순히 내 머릿속에 난 재밌는 아이디어예요. 네. 예를 들면 뭐 세상을 어떻게 뭐 달나라까지 가는 방법 뭐 이런 뭐 아이디어 그다음에 또 약간 돈 버는 거와 이렇게 산업적인 거와 비즈니스와 관계없는 아이디어가 있고 반대로 비즈니스랑 관계된 아이디어, 특허, 그리고 내가 만든 제품 이런 부분들을 소개하다 보면은 깜짝 놀랄 일들이 가끔 벌어집니다. 이건 실제 사례들이에요. 그래서 내 아이디어 제품을 열심히 만들어서 PR했더니 어느 순간 나한테 메일과 쪽지가 올 수 있어요. 당신 아이템 마음에 듭니다. 내가 한 몇 억 투자할 테니 같이 해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제안이 올 수가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몇 분들이 그게 오프라인 모임이 좀 더 많죠. 아무래도 직접 만나가지고 내 제품 보여주고 내 아이디어 보여주고 이렇게 찾는 경우도 있고 온라인에서 나온 거 보고 같이 합시다라고 해서 미팅 날짜 잡아서 미팅에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거나 PR하게 된다면
그걸로 통해서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에 내가 조금 부담이 된다면 한번 좀 만들어보고, 그때 가장 저렴하게 좀 만들어보고 반응을 봐서 뭔가에 한번 찬스를 한번 느껴봐라. 솔직히 내 아이디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상용화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좀 더 보완을 해야 될 필요도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뭐 여러분이 뭐 그거 지금 네이버에서 그 상품 판매하는 거예요. 벼룩시장 같은 데서 사업자 등록이라든가 뭔가 제한이 없습니다. 그냥 팔 수 있어요. 만들어서 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거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이런 플랫폼들이 많이 있어요. 사업자 안 내고도 여러분이 판매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근데 정기적으로 계속 팔아서 돈 번다는 개념보다는 좀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인정해주는 분들을 만나기 위한 그런 쪽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특허를 팔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필요성 증대로 특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라고 적어놨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요즘에는 정말 아이디어가 많이 기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특허들도 많이 사가거든요. 실제로도 뭐 근데 이상한 게 특허만을 사는 경우도 있지만 회사를 사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대기업, 뉴스에 나오는 쪽에서는. 뉴스에 나오는 분야이고 잘 안 나오는 분야가 있는데, 뉴스는 좀 큰 이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뉴스에서는 대기업들 뭐 구글이라던가 뭐 큰 기업들이 막 기업을 다 사버리죠. 그래서 특허를 다 사버리잖아요. 삼성, 애플 뭐 나오지만 막 다 사버리잖아요. 근데 작은 기업들은 어떨까요? 기업을 살 돈은 없겠죠. 뭐 예를 들면 매출액 100억 수준의 중소기업, 기업을 살 수는 없지만 특허를 살 수는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작은 기업들은 뉴스에 잘 안 알려지고 있지만 실제로 뭔가 내 분야에 맞는 아이템이면 삽니다. 그래서 특허 거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중요한 건 여러분이 특허를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한번 판매할 수가 있죠. 근데 기존에 특허 거래가 안 됐던 이유가 그랬던 거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특허를 써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레포트예요. 레포트. 대학생 레포트처럼 뭔가 기술적인 내용이 설명이 담긴 하나의 문서예요. 그런데 그 레포트만 보면은 이게 정말 되는 거냐? 그죠? 이렇게 당신이 생각대로 만들면 제대로 제품이 나오긴 하니?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실물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3D 프린터 좀 저렴하게 좀 찍을 수 있는 것도 돈 별로 안 들거든요. 재료비 이런 것들 활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실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야, 내 특허는 정말 좋은 특허고 실물로 봐도 이렇지 않냐? 그러니까 사라.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시제품이 나온 단계에서 기술 거래가, 특허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더 성공률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제품을 만들어서 PR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직접 판매할 수가 있죠. 밑에 있는 뉴스 이 내용은 고등학생이 하나의 특허를 아이디어를 해서 2억 원을 받았어요. 로열티 받고 판매하고 그 뉴스 기사를 가져온 겁니다. 5년 동안 2억 원 받고 판매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내는 거는 여러분의 노력으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특허나 제품 개발 같은 경우 예전엔 제품 개발비가 많이 들었지만 지금 더 다운시킬 수가 있고, 창업을 한다면 거의 다운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적어도 여러분이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시게 된다면 꼭 이런 루트를 이용해서 하셔라라는 얘기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주장이라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몇 년간의 많은 회원분들이 이런 시행착오 겪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돈으로 다 한 사람도 있고요. 처음부터 자기 돈이 없으니까 대출 받아서 만든 분도 있어요. 그러다가 제품 개발 실패하니까 바로 신용불량 되고 그런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좀 안전하면서도 한 단계 한 단계 크게 리스크 안 느끼면서 확실히 좀 재밌게 창업을 해나갈 수 있는 과정들이 아닌가 싶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창업은 1000만 원, 여러분이 만약에 창업을 할 거면 100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이거는 실제로도 여러분이 만약에 1억 원을 지원을 받을 경우에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돈은 1000만 원 정도예요. 왜 1000만 원이 필요하냐면 1억 원을 지원을 받을 때 보통 여러분이 그 정부기관에 낼 때 이렇게 됩니다. 뭐냐면 예전에는 정부에서 1억 원을 지원하잖아요. 통장으로 바로 싸줬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다 보니까 창업자들에서도 모럴에서도 현상이 발생합니다. 정부에서 그냥 돈을 줘버리니까 당신 마음대로 그냥 창업하는 것 같아. 마음대로 쓰고.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예산 낭비 우려가 있다. 그래서 너도 좀 내라. 네 돈도 좀 들어가면 괜찮지 않겠어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죠. 그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여러분이 창업을 할 때는 5%에서 10%, 학생은 5%, 그리고 이제 일반인은 10% 정도. 그래서 한 1억 원을 받으면 10% 정도 여러분이 내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그냥 새로 통장을 하나 만들어요. 그럼 그 통장에 여러분이 1억 원을 받았다고 치고 1000만 원을 넣습니다. 그럼 정부가 1억 원을 넣어주는 거예요. 1억 1000만 원으로 여러분 제품 만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이 1000만 원조차도 거의 국가에 내는 비용은 아니다 라고 얘기 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유형의 지원에서는 1억을 받을 때 500만 원 정도만 내면 되는. 근데 대신에 그건 세금처럼 내는. 한 1억 500만 원의 통장이 들어오는 뭐 거의 그런 형태가 있는데, 그냥 크게 봤을 때 1억을 받을 때 1000만 원 정도면 충분하고, 이 1000만 원도 세금이 아니라 여러분 사업을 위해서 쓰는 거다 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래 나 그럼 1000만 원도 없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특별히 신용이 크게 문제가 없다면 바로 처음부터 예비 창업 기업 대상으로 약간의 융자를 받아서, 대출이라서 조금 부담되긴 하지만 약간의 융자를 받은 다음에 어쨌거나 1000만 원만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1000만 원만 쓰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1억 원짜리 제품 개발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야지 여러분이 안전하게 창업할 수가 있는데, 제일 안타까운 분들, 특히 여기서 발명하시는 분들이 그렇지만 저도 조금 개선된 상황이라고 봅니다. 특허청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특히 이제 뭐 발명 진행이라던가 특허청 산하기관 사이트 가보시면 협약이 잘 되어 있습니다. 좋은 제도예요, 실은. 특허를 내면은 대출로 연계시켜 주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 제품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보통 기술보증기금이라던가 정부 기관하고 이렇게 연계가 보통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이 무료로 주는 거는. 네. 체계가 달라. 이 무료로 주는 거는 접수처도 틀리고 기관도 틀리고 체계가 달라요. 연결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모르는 거야. 내가 뭔가 아이디어도 내고 특허도 내신 분들이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자금을 전혀 모르는 게 문제다. 그래가지고 연결이 여기서 안 됐다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융자로 받아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은 그러지 마셔라. 여러분은 우리가 일단 이런 거 있으면 알아냈지 않냐. 그래서 이런 창업자금, 기술개발자금이야말로 보통 표현하는데, 그런 부분들 여러분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얘기 드렸던 데에서 혹시 좀 이해가 잠깐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건 제가 여러분들이 아이디어 클럽에 올려드릴게요. 뭘 올려드리냐면, 아까 그 멀티탭 사장님 같은 그 내용들은 2월 달에 지금 동영상이 지금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자금 부분에서 좀 약간 헷갈리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5월 24일 날에 제가 자금에 대해서 무료 세미나를 했었어요. 그 여러분이 올려드리고 자료도 올려드릴 테니까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그거 보셔가지고 혹시 창업하실 때 좀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내용으로 한번 다시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겁니다. 오늘 클로징 멘트는 60세 넘어서 창업하신 분이 있습니다. KFC 그 한동안 할아버지, 네, 그분이 한 60세 넘어서 창업하셨다고 했잖아요. 65세. 근데 역시 우리나라에서도 60세 넘어서 창업하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풍력발전기를 만드신 사장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수식 측정 풍력발전기라는 거, 여기 이 그림이 나와 있는 이거를 아이디어를 내는데 순서를 한번 보시다. 아이디어를 냈고요. 특허 하나를 출원을 했고 2012년에 창업자금 1억 5천만 원을 조달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부 자금을 활용해서 거의 돈 많이 안 들이고 개발을 하셨죠. 그래서 2012년에 자금 받았으니까 보통 1년 동안 개발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1년 만에 제품 개발을 완성을 했고요. 올해 처음으로 미얀마에 첫 수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좀 더 이 기능을 올리기 위해서 최신제품 개발을 시작을 했고, 이 신제품 개발하니까 또 돈 들죠? 그러니까 또 새로운 자금을 또 받으면서 신청해서 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품 개발은 하나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아이디어가 있으면 하나에서 또 받고 또 다른 아이디어 있으면 하나에서 또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이디어의 문제지, 아이디어와 아까 의지의 문제. 떨어질 수 있어요. 사업 계획서 같은 거 부족하면 떨어지거든요. 그럼 보완해서 다시 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지의 문제예요. 아이디어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업 계획서의 노력, 제출하는 거 가끔 짜증납니다. 많이 내다 보면은 떨어질까 붙을까 또 이게 마음 걱정도 되고, 하지만 의지를 갖고 많이 내다 보면은 이쪽 부분은 생각보다 경쟁률이 10대 1이 넘는 데들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그 얘기는 놀랍게도 제조업 분야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내다 보면은 뽑힐 확률이 되게 높은 그런 사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력의 문제다. 아이디어 내고 사업계획서 쓰고, 그리고 창업에 대한 정보 알아가면서 하나씩 준비해 나가고, 제품 개발도 여기도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보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이제 전문가분을 모셔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그 부분도 좀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설계 어떻게 해야 되냐, 디자인 어떻게 되냐,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데이터가 될 수가 있고, 저는 다른 것보다 여러분이 현명해지시기를 바라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창업을 하든 제품 개발하든 현명해지셔야지 이렇게 좀 가능하면 비단 내고 창업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가능하면 가장 적은 돈으로 제품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적은 돈으로 한다고 해서 제품이 이상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잘 나오는 게 제품 개발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기 사례들도 많아요. 돈을 많이 썼는데 제대로 개발 못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그게 제조업체는 문제가 없어요. 당신이 그렇게 의뢰했지 않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명해져서 자금을 잘 받는 분야에서도 좀 현명해지시고, 좋은 제품 만드는 분도 현명해지고, 판매도 현명해지고,
그런 지식들을 좀 많이 가져가시면서 더 여러분이 제품 개발하는 부분이 좀 낯설고 좀 두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창업하실 분들은 창업자금도 이런 식으로 잘 받아서 하신다면 여러분이 아이디어 제품은 적어도 일반적인 창업, 특히 여러분이 점포 창업이라고 봤을 때 많은 차이가 있죠. 점포 창업에서 많은 얘기를 하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창업을 할 때 한 70% 정도는 여러분 자본금으로 해야 된다. 한 1억 원짜리 점포를 내려면 여러분이 7천만 원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3천은 대출을 받아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정책적 그 점포 창업은 대출밖에 없어요. 쇼핑몰도 대출밖에 없고. 그러니까 내 현금이 중요한 거야. 내 자기 자본이 정말로 중요한 건데 제조업은 아니에요. 아이디어가 중요한 거고 1,000만 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1억짜리 비즈니스를 여러분들 할 수가 있고 약간의 부채 비율이 부담이 되겠지만 융자를 받으면은 2억, 3억짜리 비즈니스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 하나 기준으로 얘기 드렸던 거지 여러분의 아이템이 두세 개 나면은 더 많은 것들을 충분히 트라이 해보고 3개 제품 중에서 하나만 성공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이 제품 쪽에서는 여러분의 의지라는 얘기를 그래서 드린 거예요. 점포는 좀 확실한 수익원이 필요하잖아요. 떡볶이집을 하는데 저쪽이 상권이 좋을까 안 좋을까 이런 거 계산할 텐데 제품은 아닙니다.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해서 써서 이게 돈 벌까 안 될까 검증도 해보고 정보자료 받고 그래서 노력과 의지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 충분히 여러분이 도전 정신만 가능하다면 적어도 이 중에서 그렇게 뭐 돈 많이 그렇게 있으신 분이 별로 안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적은 돈으로 창업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한 뭐 두세 달만 일해서 모은 돈 가져도 여러분 충분히 제조업, 제품 개발, 창업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이 좀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간단하게 제가 첫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